그날 병원 복도에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흰 가운 속에 그 얼굴, 세월이 덮지 못한 목소리. 저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죠. 그러나 인연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주름 속에 다른 인생의 조각들이 깃들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발을 디뎠습니다. 손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이 눈부시게 흔들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손끝이 얼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이름만 부르고 있던 제 입에서 이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내려놓고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아주 오래전에도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호자에게 검사를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름표가 빛을 받았습니다. 정현우. 두 글자가 제 심장을 정확히 쳤습니다. 세월이 잠시 멈춘 듯 했고 주위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제 숨소리와 심장의 박동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선생님이 직접 진료 봐주셨어요. 며느리의 말이 제 귀에 닿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시절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벚꽃이 흩날리던 마당, 청진기를 들고 웃던 젊은 얼굴, 손끝으로 바람을 막아주던 그 사람,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저를 현재로 끌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 아래의 얼굴은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칼 사이로 은빛이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웃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대답은 너무 작아서 제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녀의 상태를 설명하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습니다. 며칠 안정만 취하시면 됩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의사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온기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늘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이 그때도 지금도 저를 살게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서류를 작성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차트 넘기는 소리가 바람처럼 얇게 퍼졌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녀가 당신 손녀군요. 네. 많이 놀라셨죠? 그렇죠. 나이 들면 놀라면 안 되는데 자꾸 놀라네요.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에 젊은 날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설마 했죠. 세상이 넓어도 인연은 길을 찾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 그런데 지워지지 않은 자국이 이름 두 글자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려 하자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이름은 공기 위에서 떨렸고 시간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이름 참 오랜만이네요. 그 말에는 세월의 무게와 따뜻한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그가 문을 나서자 방 안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남겨진 공기 속엔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오래된 봄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감정은 시간을 건너 돌아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봄이 다시 왔네요. 정말 다시 왔네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손녀의 회복이 더디진 않았지만 퇴원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입원실을 옮겨야 했죠. 복도 끝 창문 밖으로는 흐린 햇살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어느새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이 저물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는 진료차 들른 것처럼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상태를 살피더니 아이의 머리맡 이불을 곱게 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이 오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대로였습니다. 늘 서두르지 않던 사람, 언제나 조용히 마무리하던 그 버릇까지도. 요즘은 잠은 좀 주무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묻는 평범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 제 이름 대신 불러준 기억들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그때도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셨죠. 새벽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그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거요. 제 첫 환자였잖아요. 그의 말에 제 안에서 멈춰 있던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젊었죠. 젊다는 게 얼마나 큰 약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젊음은 약이지만 때론 독이기도 하죠. 왜요? 그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단정하니까요. 오래 가리라 믿고 변하지 않으리라 착각하고 그의 말에는 씁쓸함보다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지나가야 알게 되더라고요. 오래가는 건 마음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요. 그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며 그의 흰 머리칼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남으면 그건 결국 마음이죠. 그 말이 제 안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곧 마음이다. 그 문장이 제게 새로운 숨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따 퇴근하고 잠시 정원 산책하시겠어요? 봄바람이 괜찮더군요. 그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제게는 오래 기다린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가 나간 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엔 흰 코트가 몇 벌 오가고 벚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엷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바람을 타고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봄의 냄새, 그때의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젊을 땐 위로였고 지금은 다시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내려가는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죠. 커피예요. 예전처럼 너무 진하지 않게. 기억력 좋으시네요.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의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고 공기 사이에 따뜻한 여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꽃잎이 2-3장 우리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마주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인생이 길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돼요. 돌고 돌아 결국 여기까지 오는군요. 그렇죠. 운명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남은 빛이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제 세월의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먼 곳에서 벚꽃이 흩날리며 복도까지 향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녀는 미소를 띠고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숨결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오전 회진 때 잠시 들렀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여셨네요. 공기가 좋아서요. 이런 공기는 기억을 깨우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두껍게 쌓인 사이 한 걸음 다가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손목 시계를 슬쩍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심 이후에 잠시 제 진료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아, 네.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릴 틈도 없이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서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운 위에 내려앉아 하얀 빛을 더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차트와 서류 사이에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그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 차트를 적듯 하루를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장은 당신을 위한 글이더군요. 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왜 제게?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 봄을 기억합니다. 잊으려 했는데 기억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걸로 그 기억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종이의 온도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서툴렀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죠.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창문 밖으로 구름 한 점이 지나가며 방 안의 빛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감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이렇게 다시 만나진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연은 때로 실패로 완성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실패로 완성된다. 그 말 속에 용서와 이해, 그리고 남은 사랑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아직 열지 않을게요. 준비가 되면 그때 읽을게요.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흘러들어와 서류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바람도 기억나네요. 벚꽃이 날리던 봄이죠. 그날 당신이 말했죠. 봄이 입안에 들어올 것 같다고.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젊은 제가 웃으며 말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봄이 입안에 들어온다. 정말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웃으세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남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엔 종이 냄새와 봄바람의 향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글을 나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미 읽은 마음이에요. 병원 카페는 저녁 7시가 넘으면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도 가라앉고 스팀 피처의 하얀 김만 조용히 천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 끝에 앉아 있었고 그는 맞은편에 앉아 종이 머그의 뚜껑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바리스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재즈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 음악이 우리를 방해하기보다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하게는 못 타드렸어요. 그가 컵을 밀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이란 말이 오늘따라 많이 나오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인가 봅니다. 오래 참았던 말이 제 날짜를 찾아오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커피는 씁쓸했고 그 쓴맛 뒤로 미세한 단맛이 따라왔습니다. 인생도 그렇지요. 먼저 오는 것은 대개 설명하기 힘든 맛이고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싶어 하는 맛. 당신은 제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냈나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요. 그 짧은 문장 속에 기나긴 복도가 몇 개나 겹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몫의 대답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병이 오면 병을 돌보고 떠나는 사람은 보내고 남는 자리엔 작은 화분을 놓아두며.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문장은 여전히 단단하네요. 부서져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단단함. 우리가 마주 앉아 있자 나무 탁자 위의 옹이가 작은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편지를 읽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읽으면 말이 다치거든요. 글자는 칼날일 때가 많아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늦은 말은 때로 제때의 말보다 더 멀리 갑니다. 생존을 통과한 언어라서 우리는 각자의 시간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첫 해의 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새벽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절박을 들고 와서 저는 그 절박 사이에 최소한의 숨기를 만들어야 했죠.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숨을 놓치지 않던 손. 그때 저는 아이의 열을 바닥까지 내려보겠다고 얼음 주머니를 바꾸고 다시 데우고 또 바꾸며 밤을 새웠어요.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믿던 시절이 있어서. 증명은 누구를 향해 하셨나요? 저는 잠시 컵을 굴렸습니다. 어쩌면 세상 전부요. 나를 쉽게 판단하려는 모든 시선에게. 그는 한숨 같지 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무사히 건넜네요. 아니, 무사하다고 믿고 싶네요. 라디오는 곡을 바꿨고 바깥 유리에는 늦은 손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겹쳐질 때마다 제 마음에서도 겹침이 생겼습니다. 과거와 현재, 다짐과 포기, 시작과 마무리. 한 번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계단참에 서서 내가 이 길을 왜 걷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계단 위엔 환자가 있었고 계단 아래엔 집이 있었죠. 저는 위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겠지요. 그때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면 다른 삶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식을 골랐어도 당신은 결국 위를 향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은 방향을 바꿔도 속도를 잃지 않으니까.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서 몸을 바꾸었습니다. 불편의 모습으로 왔다가 이해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동 메모지였습니다. 여기요.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지 위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또 다른 호흡.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 숨쉬고 싶네요. 문득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지막 밤. 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용기가 늦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앞에서 제 마음은 언제나 뒤로 물러섰고요. 그건 이해해요. 비겁함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늘 이렇게 구분을 잘하셨죠. 살아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선택이 모두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바리스타가 마감을 알렸고 카페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빈 컵을 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정원 쪽으로 조금 걸을까요? 네.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목을 감싸며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라운지 시계가 천천히 초침을 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미래로 걸어가려는 사람 같네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시간이고 되찾을 수 있는 건 태도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우 씨, 그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이 봄을 서둘러 정의하지 말아요. 대신 오래 관찰해요. 매일 조금씩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처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내일도 같은 시간에 그 한 줄의 약속이 우리 사이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몸에 스며드는 향처럼, 지나치지 않는 말처럼.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대화는 커피 향처럼 오래 남을 거라는 것을. 쓴맛이 먼저 오고 단맛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마침내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온도로 섞이는 방식으로. 다음 날 오후 병원 정원은 햇빛이 부서질 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앉아 있었고 벚꽃은 바람 한 줄기에 흩날리며 길 위로 쌓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손녀의 검사는 순조롭다고 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든 삶이든 좋은 소식 앞에는 언제나 조용한 불안이 따라붙으니까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 대신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어제보다 조금 더 연하게 타봤습니다. 그건 거의 물 아닌가요? 그래도 좋잖아요. 오늘은 향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돌다 병원 옆길로 접어들자 바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꽃잎이 앞서가며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 매년 걸어요? 봄마다요. 환자들이 나으면 이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걷는 동안은 치료가 끝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려오신 거군요. 이제 치료가 끝났다는 뜻으로. 그가 잠시 멈춰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처를 품고 오셨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위로이면서 진단이었고 진단이면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의 반대를 끝내 꺾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된 뒤엔 더 늦었고요. 그렇게 시간만 밀렸습니다. 그게 당신의 결혼 이야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제 전부가 되면 가정이란 건 서류처럼 남더군요. 웃는 법을 잊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던 건 제 쪽이었죠. 저는 한 걸음 느리게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혼 뒤엔 하루하루를 정리처럼 살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낯설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지금은 이렇게 다시 걷고 있네요. 그러네요. 서로의 부스러기를 주어서 길을 잇고 있네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통제예요. 의사로서 드리는 처방은 아니고 오래된 습관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주는 건가요? 마음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건 반칙이에요. 그래도 처방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 울타리를 지나자 골목길이 나왔고 그 길 끝에는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떡볶이 냄새랑 비슷하네요. 그걸 아직 기억해요? 그럼요. 당신이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자꾸 먹겠다고 하던 그 표정을.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 남았나 봐요. 아직도 매운 걸 좋아하시나요? 이젠 단 게 더 좋아요. 마음이 매워서 그런가 봐요. 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도 세월의 공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봄이 정말 다시 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약속을 어기지 않죠. 사람은 어겨도. 그래서 봄을 닮고 싶네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손녀의 보호자 호출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올라와 주세요. 검사 결과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잘 모르겠어요. 급하게 의사 선생님이. 그는 즉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빛이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시죠. 제가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막 피어오르던 봄의 공기를 뒤로하고 병원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 봄은 끝나지 않기를. 계단을 오르는 동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 속에 섞여 있던 벚꽃 향은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가 다시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 모니터에 점과 선이 오르고 내렸고 저마다의 숨이 각자의 속도로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늦을수록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서 있었고 손에는 문진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곧 오신대요. 그 말과 동시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책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이를 보았고 가볍게 맥을 짚고 산소 라인의 각도를 살핀 뒤 차트를 펼쳤습니다. 의사로 살아온 세월이 그의 어깨에 정확히 얹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수치가 약간 튀었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고 재검이 필요합니다. 그 한 문장에 제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라 그 다음 말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재검은 언제 하나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차례대로 지우면 됩니다. 가능성을 지운다. 그 말은 과거의 우리에게도 자주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 가난, 소문, 그리고 젊음. 우리는 가능성을 하나씩 지우며 버텼습니다. 남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사랑은 그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흩어졌습니다. 재검 사이 우리는 병실 바깥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천장의 조명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저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뜻밖의 고백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무섭나요? 두렵지 않은 의사는 없어요. 다만 두려움의 자리와 일을 바꿔놓을 뿐입니다. 그는 말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두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같이 서보겠습니다. 그 말이 허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남긴 이야기란 결국 누가 누구 곁에 서 있었는가의 기록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손녀가 간호사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자. 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용기는 무서움 다음에 옵니다. 오늘 우리는 순서를 잘 밟고 있습니다. 순서. 시간에는 순서가 있고 마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늘 순서를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먼저 약속하고 나중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실패는 대개 그 사이에서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우리는 순서를 배웠습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괜찮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짧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를 반쯤 올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저 빛이 참 오래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버티니 빛도 오래 남아주는 걸 겁니다. 현우 씨, 가끔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려 했다고. 그땐 어른이 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보니 어른의 마음도 돌봄이 필요하더군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했군요. 네. 그런데 그 의사가 당신일 줄은 몰랐죠. 그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남은 시간을 향한 결심이 섞인 색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빠르게 눈으로 훑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짧게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제 쪽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까 보였던 수치 변화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아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병실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고 아이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우 참았던 울음이 숨 사이에서 실처럼 끊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할 일을 한다는 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걸.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하얀 손등에 세월이 만든 길이 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젊은 날의 얼굴들이 스쳤습니다. 벚나무 아래의 도시락, 비 오는 날의 우산, 강가의 바람, 놓쳐버린 편지, 늦게 도착한 봄.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걸 가져갔지만 동시에 우리말의 질감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이 가까워졌고 병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손녀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다녀오겠다며 외투를 챙겼고 나는 복도 끝 창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뒤따라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쪽에서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현우 씨, 네.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는 중이죠. 늦게 빚을 갚으면 이자가 붙지만 늦게 갚을수록 마음의 단위가 커집니다. 그럼 오늘 조금은 갚았나요? 조금요. 나머지는 내일의 산책으로. 우리는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고 유리 너머로 벚꽃이 몇 장 더 떨어졌습니다. 무서움은 줄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무서움은 줄었고 대신 시간이 보입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원처럼요.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이 끝까지 닿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손등 가까이에 손을 두었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사이로 마음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수치가 안정되면 정원길을 한 번 더 걸어봅시다. 조금 더 멀리, 병원 울타리를 지나 골목까지. 좋아요. 오늘보다 조금 더 멀리.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봉투 열어보셨나요? 아직요. 오늘은 하루가 제법 길었으니까요. 그럼 내일 정원 벤치에서 한 장만 읽어주세요. 맨 앞장만. 왜 맨 앞장이죠? 그날의 시작이니까요. 그가 돌아서며 가온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흰 천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이 하나 더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멀리 갔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손녀가 잠결에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감싸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용기로 변할 때까지 숨을 길게 이어붙였습니다. 세월이 남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마도 아직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정원길의 첫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 장의 첫 문장을 함께 읽게 되리라는 것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아침 햇살이 병실 벽에 흰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손녀의 숨결이 고르게 놓였습니다. 밤새 이어졌던 모니터의 삐소리도 낮아졌고 공기엔 새로 갈아 끼운 린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봄이 병실 안까지 들어왔네요. 그렇네요. 밤보다 아침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오늘 퇴원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는 눈을 뜨고 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병원 안 와도 돼요? 그래요. 하지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전문적인 동작이 아니라 오래된 다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그가 잠시 제 쪽을 보았습니다. 잠시만 나가시겠어요? 우리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벚꽃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초록 잎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봄도 끝나가네요.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절보다 느리잖아요. 그는 손가락으로 차트 모서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늘 느꼈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이 훨씬 더디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이 당신의 환자인가 봐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제 마지막 진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에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리고 방송에서 퇴원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웃음 사이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 요즘은 많이 피곤해 보여요. 조금요. 정기검사를 미뤄두었습니다. 환자들부터 봐야 하니까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죠. 이번 봄이 지나면 저도 검사를 받아보려 합니다. 그의 말이 의외로 덤덤했지만 제 안에서 작은 불안이 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완칠한 게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잘 지내는 거죠. 그럼 오늘은 성공이네요. 우리 모두 살아있잖아요. 그 말, 오늘의 처방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원 카페에서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하얀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제 말씀드린 그 편지의 첫 장입니다. 오늘은 읽으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나의 진단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젊은 날의 웃음, 서로를 놓친 봄, 다시 만난 오늘까지 모든 시간이 그 한 줄로 묶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봄을 다 읽었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봄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며 카운터에 컵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가셔야죠. 손녀가 기다립니다. 그럼 다음 계절에도 볼 수 있을까요?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환자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진료해 드릴게요. 그 약속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가 복도로 걸어가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가운 끝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봄빛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봄의 마지막 진료라면 나는 이미 충분히 나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 한 장이 들어와
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꽃잎은 오래된 편지처럼 얇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두고 이 계절의 온기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봄은 떠나겠지만 이 마음은 아직 치료 중이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새벽의 빛 아래에서 나는 다시 그를 떠올릴 겁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내 봄으로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이 제 손바닥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봄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벚꽃잎은 거의 사라져 초록잎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인사이자 작별이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로 빛이 번졌습니다. 햇살이 이토록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손녀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봐요. 그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럼요, 다음 봄에도 봅시다. 그는 우리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고 그 미세한 동작 안에 많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 나는 몇 걸음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운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위로 오후의 햇빛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문틈으로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한 권의 책이 천천히 덮이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손녀는 잠들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작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건넨 그날의 시작이 적힌 편지. 햇살이 차창을 비껴들며 봉투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단 3문장.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기억을 숙성시키는 존재입니다. 봄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그 기억의 한 모퉁이에 당신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있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 오래 묵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는 누군가를 기다린 게 아니라 기억 속 한 사람을 잊지 않으려 애써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은 현실이 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가 봄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지고 한참 뒤에야 다시 합쳐졌습니다. 인연이란 것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거겠지요.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 속에 봄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목소리 좋아. 나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목소리지. 그 목소리는 할머니가 평생 기억할 목소리란다.
집에 도착하자 저녁 햇살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두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봉투 위 글자를 다시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온다. 그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펜을 꺼내 새 종이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대의 봄이 나의 겨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보낼 길은 없지만 봄이 다시 오면 나는 이 편지를 들고 병원 정원으로 갈 겁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 앉아 그가 남긴 목소리를 다시 떠올릴 겁니다. 사람의 인연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 다른 시작이 그 자리에 생깁니다. 나는 지금 그 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이 닫히는 그날까지 오늘의 봄을 마음속에 간직할 겁니다. 햇살이 봉투 위를 한 번 더 스치고 바람이 창문 틈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병원 정원의 공기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커피 향과 소독약, 그리고 벚꽃.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 씨 봄이 다시 오면 그때는 우리 이야기를 다 끝내요.